안녕 아놀드. 갑자기 닥터 스트레인지가 된 거예요? 될 리가 없잖아요. 정말로 제 말이 틀릴 때가 있네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아놀드, 멈춰요. 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은 지금 이란의 다시티루트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죠. 제가 당신이라면 액체를 절약할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300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최대 3리터의 수분을 잃게 돼요. 그리고 몸의 모든 염분이 액체에서 빠져나와 팔다리에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놀드, 뛰어들지 말아요. 신기루잖아요. 가끔 당신의 어리석음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아주 많이 추워질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아볼까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놀드. 여긴 러시아의 오이마콘, 아쿠티아.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랍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71.2도의 온도가 기록되었어요. 이럴 수가. 통계에 따르면 이곳에선 연간 140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대요. 빨리 움직이세요. 사람의 체온은 섭씨 36.6도인데 이렇게 추우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떨게 될 거예요. 기억력이 사라지게 되고 다음은 정신이에요. 그래도 아놀드, 당신은 원래 상태와 비슷하네요. 그 다음은 따뜻해진다는 거짓 느낌을 느낄 텐데. 아놀드, 정신 차려요. 빨리 일어서지 않으면 죽음이 다가온다고요. 어서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친구. 또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었네요. 네, 깨우진 않을게요.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잘 자요 아놀드. 아놀드, 일어나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아놀드의 사회공포증에 내가 항상 같이 맞서 싸워주는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아놀드를 떼어놨어요. 정확히 말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죠.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초모릉마예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있기 전에 알려주는데 나한테 $50,000 빚졌어요 아놀드. 여기까지 오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 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긴 산소가 거의 없고 아주 춥거든요. 아놀드, 어서 내려가요. 1km는 내려가야 해요. 빨리요 아놀드.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하죠. 여기 산소량은 평지의 3분의 1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시간을 잘못 인식합니다. 3시간 동안 5m를 가는 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자, 다행히도 정상에서는 바람이 초속 200m로 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놀드. 3분 만에 8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요 아놀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럭키네요 아놀드.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에베레스트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정부는 쓰레기를 주워오면 1kg당 $2씩 보상해줍니다. 내 $50,000를 갚으려고요 아놀드. 아놀드,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말아요. 영하 60도에서는 폐가 건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 기침을 하다간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를 치울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시체가 산봉우리의 고도를 표기하기에 얼마나 유용한데요. 아놀드, 그래도 뭔가 유용한 일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끔찍하게 춥던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놀드. 근데 긴장을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해 헛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아놀드를 캠프파이어 옆으로 데려다 놨네요. 깨어나와서 다행이지만 아직 6km는 더 가야 해요. 집에 갈 만큼의 힘이 남아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요. 잠깐! 아놀드!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르코 시프레디를 따라 해봐요. 2001년에 스노보드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갔어요. 자, 할 수 있어요 아놀드. 화이팅! 좋은 아침이 아니에요 아놀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죠?
그래요. 오늘은 종말의 날입니다. 이미 화산이 폭발했고 쓰나미에 이어서 엄청난 유성이 다가오고 있어요. 화산의 폭발은 조상들이 이미 경험한 종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 75만 년 전 토바 화산이 폭발하면서 인류의 인구는 3,50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빙하기의 시작도 가까워졌죠. 침착해 보이네요, 아놀드. 마치 이미 해결책이 있는 사람처럼요. 아놀드, 준비를 했군요. 자랑스럽네요. 열기구? 진심이에요? 잠깐, 직접 만들었어요? 휴,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그게 다 필요한 거죠? TV를 밸러스트로 쓴 거라고 해줘요. 그럼 출발! 직접 열기구를 만든 건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레리 월터스는 의자에 풍선을 달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거의 5km까지요. 비행 결과는 1,500달러의 벌금과 풍선 비행으로의 최고 고도 기록, 그리고 다윈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구름 높이로 종말에서 살아남는 건 멋진 선택입니다. 쓰나미나 지진에 닿을 수는 없지만 보세요, 저기 유성이 와요. 마찰로 인해 온도가 섭씨 1,500도가 넘습니다. 진짜 열기구는 내화성 천으로 만들어지지만 아놀드, 뭘 사용했나요? 이게 과연 끝일까요? 운석 파편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놀드,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1999년 3월 1일 피카드와 존스가 최초의 직항 세계 일주 열기구 여행을 완수했습니다. 거의 20일 동안 4만 1000km를 비행한 끝에 이집트에 착륙했어요.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네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놀드. 용암의 온도는 섭씨 1200도에 이른다고요.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기억해요. 의자는 3초 만에 타버릴 거고 침대는 5초 만에, TV는 광고 하나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봐요. 조심, 떨어지면 안 돼요. 용암에 빠지면 모든 신경 종말이 파괴되고 피와 지방이 끓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론 용암이 어떻게 당신을 뼛속까지 태우는지 느낄 시간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정신 차려봐요. 이런 멍청이. 금속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가열되는 걸 모르나요? 그래도 진정해요. 떨어져도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암은 보기보다 액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밀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위를 걸으려면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성면 장화만 있으면 됩니다. 우와, 계속 뜨거워져요. 이 온도라면 바다의 모든 물이 끓고 거대한 생선 수프처럼 변할 거예요. 세계의 마지막 물고기를 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식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암은 증기와 가스의 산성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인간에게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들이 들어있죠. 걱정 말아요. 곧 전 세계가 하와이처럼 변할 거니까요. 당연히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난 뒤에요. 아, 꿈이 이루어졌네요. 하와이에 도착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왔죠. 오늘은 즐길 거예요. 미안하지만 휴가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네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이 추락했어요. 사이버트럭 이후 또 한 번의 실패네요. 정말로 화성을 정복하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을 탈수시키고 캡슐에 포장을 했어요. 보세요, 라면처럼 작동을 하죠. 물만 추가하면요. 우주선엔 675억 개의 캡슐이 있었는데 이제 지구의 10배로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정할 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어요.
걷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지구상의 각 사람은 매일 약 0.75kg의 쓰레기를 생산하니까 매년 200조 톤 이상의 쓰레기가 생겨요. 약 99개의 그랜드 캐년을 채울 수 있는 양이죠. 발전소가 어디에나 지어질 거예요. 75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약 1250억 킬로와트를 소비하니까요. 8조 개의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에요. 또한 엄청난 양의 CO2를 대기로 방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나요? 여유 공간이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보세요. 남자뿐이네요. 아이를 낳는 건 법으로 금지되고 사형까지 처해진대요. 새로운 아놀드가 딱히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요. 원래 여자와의 운은 없었던 거 인정하죠? 그나저나 배고픈가요? 뭐라도 줄게요. 이제 모든 음식은 합성되고 재활용됩니다. 재활용 화장지 패티를 맛보았네요.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싫어도 소용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해요. CO2의 증가로 모든 빙하가 녹아서 육지의 35%가 사라졌어요. 식량을 만들 필요한 땅을 계산했을 때 1%보다 적은 양을 집으로만 쓸 수 있겠네요. 이제 부자들만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을 거예요. 우와, 아놀드, 키가 작아서 편하게 잘 수 있네요. 앉아서 슬로우 플릭스 영화나 시청해봐요. 저런, 들어가려면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네요. 1250번째래요. 인구 폭발로 인해서 인터넷 속도는 99.5%나 떨어졌어요. 발을 조심하세요. 20층짜리 묘지는 백만장자들만 위한 곳이에요. 나머지는 남아있는 어느 땅에나 묻히게 되죠. 가방을 싸세요. 일론 머스크가 바다 잔해로 방주를 만들고 당신을 수중 라스베가스로 옮겨준대요. 도시는 이제 에베레스트와 같이 수중 9,000m에서 건설되지만 위가 아닌 아래로 해요. 드디어 쉴 수 있겠어요. 욕실이 아닌 바다에서 파도가 아놀드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해봐요. 흑해는 사실 커다란 욕조와 같답니다. 1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죠. 그만한 욕조를 채우려면 2억 4,300만 년이 걸립니다. 파도는 텍토닉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해저가 수미터 상승하면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시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 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러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의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이제 완전한 하루는 1년 동안 지속돼요. 지구가 초당 29.78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말이죠.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낮은 뜨겁고 뜨거운 태양 아래 6개월간 지속됩니다. 남은 6개월은 밤에 지내며 체감온도는 영하 55도까지 떨어져요. 지구가 멈추면 원심력은 적도의 높은 언덕을 만들고 나중에는 사라지면서 두 개의 거대한 바다를 분리하는 하나의 견고한 고리 대륙이 남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구의 핵이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핵의 회전으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이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했는데 이제부터 표면에 있는 건 위험해졌어요.